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선거구 협상은 끝내 결렬됐고 지금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시민들은 도대체 선거운동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 말라는 거냐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요. 정부와 청와대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국회의장이 경제위생 법안이나 테러 방지법이라도 직권 상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렇듯 초조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국내와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리고 이를 앞두고 달러의 신흥국가 탈출이 시작이 됐는데, 더군다나 달러 이탈 규모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상황에서 여기에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초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긋한 것은 정치권밖에 없죠. 정치권의 느긋함을 침착함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침착함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발로라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입이 아파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최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대표가 하루 만에 여의도로 복귀했습니다. 어수선한 당 수습을 위해서 단합과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요, 이걸로 당이 수습이 될까요? 야권 재편의 핵심 키로 지목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대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부겸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예, 어제 예비 후보 등록하셨죠? 사진 네, 봤어요. 그렇습니다. 사진 봤어요. 예. 김문수 지사하고 나란히 이렇게 찍은 사진. 그 김문수 전 지사하고는 잘 아시죠? 옛날부터. 그렇죠. 뭐 저희들 한 40년 이상 그죠? 좀 여러 가지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 뭐 같이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요. 그죠? 네네. 근데 네. 어떻게 뭐 대구 자신 이번에 있으세요? 뭐 결국 시민들이 선택하실 문제지만 예.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도전이고요. 예. 뭐 사생 결단이란 말이 이럴 때 써야 되나요? 예, 예. 뭐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명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볼 때도요.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 내세우고 계신 것이 지역구도 타파, 그죠? 그래서 다양한 정치적인 목소리를 역시 대구 지역에서도 보여주고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죠? 네. 예. 그런데 그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지역구도 타파라는 것은 기호 2번을 달고서 대구에 나간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 근데요, 이 기호 네. 2번이라는 게 지금 사정치민주연합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이 사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태에서 호남에서 받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 지역구도 타파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제가 이제 지역구도를 한번 넘어보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정치적 다양성이 예.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정당 간의 경쟁을 시킴으로써 예. 한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도모해보자. 뭐 이런 취지거든요. 예. 지금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정당 간의 그런
지역을 매개로 한 그런 대결 구도가 약화된다면 아마 그 뜻이 많이 뜻이 많이 빗발일 거다라는 데는 뭐 저는 동의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탈당이라든지 혹은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김부겸 전 의원께서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은 또 뭔가 한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당위론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당사자인 저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제가 처음 내걸었던 그 어떤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한국 정치의 어떤 다양성 또 한국 정치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쉽게 결정을 내리고 옮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고 특히 이제 우선 지역주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교묘하게도 양당 정치하고 엉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미운이 고운이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게 1야당이 예. 바로 그런 점에서 한 축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아하. 그런 점에서 제가 뭐든지 행동할 때도 신중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제가 이게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에서 읽은 건데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로 진짜 최고다, 제일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기호 2번이라서 좀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 의원님 입장에서는 기호 3번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충고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또 아무리 이제 정치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정치가 최소한도 해야 될 예의는 있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국민들, 특히 대구 시민들께서 아마 저를 지켜보시고 계실 거예요. 제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예. 모든 게 저로서는,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칫하다가는, 예. 제 스스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 자체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자면 짓밟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고 또 지금 당이 이래 어려우니까 더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감이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예. 그거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닙니다, 신사님.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아주 점잖게 부인한 말인데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또 반대를 해서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은 하셨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를 보냈다고 문재인 당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당내 투쟁은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보시죠. 결국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누가 조금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더 성급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국민 눈에는 결국은 야권 내에 자기들끼리 일종의 말하자면 다툼, 국민들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다라는 그런 국민들을 보기엔 참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예. 솔직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어떤 야권도 어떤 야당도 분열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성적을 받은 예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소위 갈등하던 어느 한 축에 해당되는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했다고 해서 이 당이 바로 문재인 대표의 칼라로만 다 뒤덮이거나 예. 혹은 문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하듯이 안 전 대표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든가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 독주나 불합리한 당 운영 자체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그걸 내버려 둘 리는 없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러나 저러나 야권이라는 것은 분열됐다 다시 만났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상태로는 결국은 총선을 비롯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지금 지적 아닙니까? 예. 따라서 서로 간에 이 분열에 따른 감정적 자극이나 비난 등은 자제하라.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 대표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굉장히 그 당내부에서 목소리 높이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굉장히 생각보다 잠잠하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좀 어찌 보면 한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양당 구도, 그 양당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 구도입니다. 네. 따라서 과거 삼김과 같이 어떤 지역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장악할 만한 그런 단단한 힘이 없을 때는 사실은 제3지대에서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집단된 기대는 있었지만, 그게 자꾸 중간에 좌절된 경우가 워낙 많았거든요. 예. 아마 그것이 이제 정치 현실일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어느 날 되돌아보면 상당히 이게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나 다만 이렇게 보십시다. 아직까지 우리가 속단을 하진 말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일부 언론에 보도하듯이 이번 기회에 소위 이른바 안철수 대표 편을 들었던 비주류들은 혼을 낸다든가 물갈이를 하겠다든가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저런 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일부 의원들께서 좀 마음이 조금 여러 가지 냉정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고 지나가시죠. 이 상황은. 예. 이게 결국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시죠?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문 대표를 비롯한 당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그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게 최소한도의 믿음을 줘야죠. 앞으로 공천 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 진짜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하겠다. 누구 줄을 섰다고 해서 살려주고 누구 줄을 섰다고 해서 말하자면 강제로 탈락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고요. 그리고 시급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전부 마음들이 찢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결단이라 할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결단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말 그대로 지금의 이 어려운 야권에서 제1야당 당대표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 같은 거죠.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상황을 수습할 책임과 권한이 제1야당 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은 바로 그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나요? 저는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이 라디오 같은 데서 그냥 직설어법을 쓰면 시원하긴 한데 예. 우리 정당에 특히 제가 속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예.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쏘아서 문제 해결이 될 일도 없고요. 또 그동안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근데 진짜 고민은 많이 되시고 힘도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 의원님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김한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손잡으면 폭발력이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야권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분석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이간질이라기보다도 예. 지금 방금 거론되신 분들이 비교적 이제 우리 당내에서 조금 온건파 이미지가 다 좋으신 합리파라- 분들이죠, 예. 네, 그렇게 합리파 이런 정도로 이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것은 국민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의 체질을 서로가 용납되는 예.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이 쓸데없이 어떤 그 이념이라든가 자기 주장에만 매몰돼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등한히 한 그런 정치 풍토를 바꾸라. 예. 이런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봤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원래는 호남의 뿌리를 뒀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아울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 호남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요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우선은 지금까지 야권을 여기까지 지탱해
오시고 예. 키워주신 예. 어떤 그분들의 역사적인 어떤 삶이라든가 고통에 대한 우선 단단한 연대 의식이 있어야죠. 예. 말하자면 우리가 헤게몬을 잡았으니까 우리 뜻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집권이 가능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늠름한 정치 세력으로 좀 자기 그림을 만들어보라.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계속 대구에 계시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참 선거 후획정도 안 돼 있고 당은 당대로 복잡하고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근데 또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예. 운명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어쨌든 꿋꿋한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시기를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리은행 100장 대수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100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 대단지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니까 가능한 원스톱 생활 환경. 비교해보세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132의 새로운 주거 중심. 힐스테이트 운정. 1899-2919 현대건설.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12월 31일 단 하루 코엑스암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팡팡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 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S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7시 35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 아침 출근길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출근길 교통량 빠르게 늘어납니다.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도심 쪽으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에서 오목교, 다시 철산대역에서 금천교 구간으로 밀리고요. 성산로는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홍은 방향으로 정체 시작이 됐습니다. 내부순환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다시 사근램프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성동교까지 도심 쪽으로 정체인데요. 40분 가까이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로도 영동대교 방향 으로 노원역 이전부터 영동대교 북단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좀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했습니다만 새누리당도 어수선하기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야권 재편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총선 대응 달라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일여 다야 구도 이게 새누리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대북 문제, 최근에 그리고 사회적 이슈되는 문제, 하태경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아유, 그 요새 그냥 어수선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부산 쪽 고향을 두신 분들이 많이 지금 언론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표, 예. 안철수 전 대표. 예. 근데요,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대표 전부 부산을 내려갔는데, 예. 물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엔 노원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 하태경 의원이 보실 때에는 노원에 나가야 될까요? 부산에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광주에 나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안 대표 지금 상태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행사장에서 안 대표랑 예. 같이 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쭉 많은 대화를 했는데 뭐 비유를 들자면은 이제 졸부가 예. 망해가다가 정신 차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 대표 쭉 그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국회 들어올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화에서 느끼는 게 예. 갈수록 이 학습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예.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세련돼가고 노련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 탈당의 잠재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재산을 까먹었고 신뢰를 까먹었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내리막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새정령과 새누리당이 양극단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 정치 이슈도 그랬었고 예. 그래서 양극단 한 20%씩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지금 정원이 비어 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정원 공략 전략을 잘 쓰고 예. 물론 새정령과 새누리가 잘하면 이런 게 예. 상쇄되겠지만. 예. 뭐 새정령과 새누리가 또 내부적으로 죽을 쓰면 그 개파 싸움을 한다든지 또 약간
너무 극단적인 정치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예. 안철수가 의원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14일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유무선 RD들을 병행한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고 응답률은 25.4%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인 여론조사. 물론 자세한 상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알 수 있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자, 이게 내일 총선 투표를 한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이 30.2%, 새정치민주연합이 23.0%, 안철수 신당이 18.6%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요, 예. 새누리당이 일반적인 여론조사 한 40%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30.2% 나오고 안철수 신당이 18.6%,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다른 여론조사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얘기는 안철수 신당의 그 지지자들이라는 것이 상 지지층 중에 중도층이 빠져나와서 안철수 신당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중도 성향을 가져갈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특히나 안철수 당의 신당의 인물이 누구냐에 좀 관련이 있겠지만 새민련하고 새정련하고 각을 세우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보수층들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그냥 긴장해야 되는 상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여론조사가 우선 뭐냐면 분열하면 야권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분열하면 잘하면 여권도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중도로 더 클릭을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왼쪽으로 예.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스탠스 클릭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저희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의 시효 장치는 사회 격차 해소다 이렇게 잡은 거는 상당히 정확하게 현 정치적 돌파 지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하태경 의원께서는 북한 문제 전문가시니까. 근데 북한 모란봉악단이 철수한 게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야, 이 공연 보니까 이거 순전히 김정은이 숭배 일색이다. 이래 가지고 철수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있는데 제가 여러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이 중국 쪽 한 직원이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됐다는데 니들 알고 있느냐? 이 말이 결정적입니다. 이 말을 같이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북한 돌아가서 초청이에요. 과거에 기억나십니까? 아시안 게임에 미녀 응원단 왔을 때 유니버시아드입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예, 대구 유니버시아드인 거잖아요. 김정은 사진이 비 오는데 비에 적고 있을 때 전부 다 나와가지고 울었잖아요. 우리 수령님 지망고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수령님 모독에 대해서 침묵했다. 그러면 총살될지도 모르는 나란 거예요.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럼 도저히 북한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그건 타협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 이거는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중 관계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만간 북한이 이건 수령 모독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외교적인 항의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북한 중국 주재원들 있잖아요. 대거 송환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아마 이 후속 조치로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윤석 씨, 개그맨 이윤석 씨가요.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요. 야당을 친노당, 전라도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인이 야당은 전라도당이나 친노당이라는 느낌이 있다. 저처럼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이 싫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도당 이 표현이 약간 이제 듣는 사람이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야당이
호남 플러스 친노가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때문에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 이윤석 씨가 뭐 지금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좌파 진영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하차하라까지는 압박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의 표현의 자유는 옹호하면서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는 굉장히 이중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는 진중권 씨도 그랬더만요.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경상도당이다. 이건 뭐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정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을 해야 되죠. 이건 그 야당 지지자들이 너무 과도하고 자기들이 항상 부르짖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전라도당, 그리고 이게 그럼 전라도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비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전라도라는 표현이나 호남이라는 표현이나 사실 같은 표현인데 뭐 호남당과 친노당 이미지가 있다? 이 정도 비판한다고 그렇게 과도하게 공격을 받아서 프로그램 하차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좀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윤석 씨가 사과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후딱 갔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일 관심 가는 뉴스 어떤 거예요?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전 세계 공기오염 수준을 보여주는 위성 지도를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나사 연구진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99개 도시의 공기질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 가운데 5번째로 공기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어요. 공기오염 지도를 보면 중국 중서부의 지역과 한국 대부분 지역이 최악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서울의 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베이징, 광저우, 도쿄,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감소세를 보여서 15% 줄긴 했는데요. 누리꾼들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중국 바람 타고 넘어와서 오염됐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은 깨끗한 거 보면 우리나라 자체 오염도 심한 듯합니다. 이런 반응이고요. 네,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기오염이 소리 없이 수명을 줄인다죠.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반응이네요. 이 일부입니다. 일부의 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서울의 공기가 담배 연기보다 몇십 배도 안 좋다. 너무 흡연자를 구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쿄가 우리보다 더 나쁘네요, 공기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서울시가 지하철역 이름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화제인데요. 돈벌이에 급급해서 공공성을 포기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은 그동안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역 이름을 판매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과 인천, 대구 등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역 이름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있는데요. 서울시는 기존 지하철역 이름에 함께 표기하는 이름을 최고가로 낙찰하는 경제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다음에 내리실 역은 강남역, 한국전자역입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게 되는 건데요. 광고업계에서는 주요 역 이름의 경우 연간 수억 원대에 판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00여 개 지하철역 가운데 일단 내년에 모두 10개 역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인데요. 자본의 논리에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역명을 그 지역과 관련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지어야지 이렇게 돈만 내면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면 그 특성이 사라지고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런데 저렴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스티커만 붙이고 안내 방송까지는 하지 말죠.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대학들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역 있죠? 거기서 느리면 40분 걸어가는 역이 대부분이에요. 네. 많습니다, 그거. 근데 이제 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사는 거죠, 이제. 자, 다음 뉴스 어떤 거예요? 네, 한 취업 포털이 올 한 해를 사자성어로 정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예. 취업준비생들과 직장인 등 2030 세대가 뽑은 올해 사자성어 탑5 중에서 1위는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다는 의미의 노이무공이었습니다. 또 2위는 예.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의 전전반측이었고요. 3위는 아무런 의욕 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뜻의 고목사회였습니다. 좀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다는 의미 같은데요. 예. 이색 사자성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꼽은 거는요. 서류 광탈, 면접 광탈, 예. 돈이 음씀, 백수다또 이런 사자성어를 백수다또. 꼽았는데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예. 이색 사자성어로 생계 불가, 삼시세끼 등으로 올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예. 주변 신경 쓸 겨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현실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내년을 맞이하는 사자성어 1위로는 부지런히 지내며 반드시 성공할 예. 것이라는 근자필성을 예. 1위로 꼽았습니다. 예. 누리꾼들 우픈 청춘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기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금수저의 채용 갑질에 허탈하지만 그래도 무한도전 해볼랍니다. 이런 분이 많았네요. 최소한도 내년에 금수저 채용 갑질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근절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